이번 시간 43페이지 제2절 유통 경쟁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4항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전략의 의의와 수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은 그 환경의 제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환경과 자원 동원의 상호작용의 유형이다. 이 정도만. 이러한 정의는 전략이라는 것은 정확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기업 활동의 제약 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에 대해 조직이 대응, 행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이제 자원의 동원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전략에 대한 수준은 뭐 전사적인 전략, 이거는 사업의 영역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부 전략은 이 특정 사업 영역 내에서 어떻습니까?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기능 전략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밑에 두 번째에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 경영이 주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 전략이 이루어진 후에 마케팅 부분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경쟁 등의 가단 분석을 행하면서 기업 내의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전략적인 그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자 전략적 계획 수립 단계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기업의 사명이 미션이죠. 그래서 기업 사명의 정의, 우리가 이 업의 규정인데요. 그 기업 사명은 밑에 기업 사명의 정의는 미션. 그래서 기업 사명은 사업 영역의 규정, 시장 지향성, 실현 가능성, 동기부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번째 점 보시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기업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는 거죠. 이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기업이 각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즉 그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의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포트폴리오 분석, 뭐 경영 자원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장 전략의 수립은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 그게 집약적 성장, 통합적, 다각화 성장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사업의 정의와 사명, 목표가 있는데요. 자, 사업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정의는 목표 고객들이 누구이며 충족되어야 하는 고객의 편익이 무엇인지, 고객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수단, 즉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를 세 가지 측면을 보는 겁니다. 핵심 역량이. 그래서 이는 기업의 목표로 하는 고객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그 고객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중심으로 사업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레빗이라는 학자는 오른쪽에 사업을 고객이 얻는 편익 중심이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 중심의 기술하는 마케팅 근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근시는 사업을 고객 중심이 아닌 제품 위주로 좁게 정의하게 되면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중심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다시 또 고객 편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것도 먼저 본다면, 자, 기업의 사명은 기업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명은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비전을 의미하며 다른 기업과 차별화 시켜주고 그 활동 영역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업의 규정이죠. 그래서 기업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성장과 발전의 방향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미션을 완성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 두 번째 보시면 먼저 가장 높은 단계로서 우리가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 목표, 마케팅 목표, 전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의 일반적 기준은 자 밑줄만, 자, 순위의 확립. 그래서 어느
조직체든지 보통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 목표들이 때로는 상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판매 증가라는 목표는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상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판매를 늘리면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는데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 계량화. 자, 가능한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돼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동아지아의 경우는 바카스의 판매를 대폭 늘린다는 것보다는 바카스의 판매량을 내년도 하반기까지 전년도 대비 30%포인트를 더 늘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라는 자체는 목표는 또한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착 가능한 시장 기회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토대로 한 현실적인 목표는 경영자와 종업원들에게 좌절감이 아닌 성취 의욕을 또 불러넣어 준다는 거죠. 자, 일관성.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의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상 올린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염두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넘겨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립해서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기업의 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는 뭐 택배, 뭐 일반 화물 운송, 벌크 등이 있죠. 지금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컨테이너, 그 다음에 하역, 현위치, 매력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기업 내 주요 사업 부분, SBU의 현재 위치를 분석하고 그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즉 기업 내 각 사업 부분 중 어떤 부분을 확대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 제거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경영 다각화의 방안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전략적 사업 단위는 SVU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업 단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이 소규모 기업체와 같은 독립적인 사업 단위, 즉 분권화된 사업 단위가 된다. 삼성도 이제 모바일 반도체가 있으면 뭐 가전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염두에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은 자, BCG 기법, 그래서 PPM, 그다음에 G,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PPM이라는 자체에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커스디 그룹이라는 경영 자문회사에서 고안된 사업부 단위의 대표적인 경영 전략 기법으로 BCG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M은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에 이 사업 부분이나 경영 다각화의 순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제 그리는데, 자, 이거는 뭐 앞쪽에 타 과목에서 나왔던 부분이어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물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우리가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옆에는 시장 점유율이죠. 고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입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 그래서 여기가 고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장률, 시장 점유율의 매트릭스에 대한 특징이죠. 그 네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입니다. 자, 스타 별이죠. 성장 사업이죠. 자, 그 다음에 퀘션 마크. 요거는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캐시 카우. 젖은 그 캐시 카우라는 것은 이제 수익 조정 사업. 그래서 수익 조정 사업이라고 하죠. 현금 젖소라고 하죠. 현금 젖소. 캐시 프로. 현금 젖소.
캐시카우. 캐시카우. 독이라고 쓰는 것은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양사업. 자, 먼저 여기부터 이제 가볼게요. 스타, 성장사업이라는 자체는, 자, 여기는, 첫 번째, 고성장, 우리가, 고점유율이에요. 점유율. 그래서 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출과 유입이 많습니다. 유출과 유입이 많다. 그 다음에 마케팅을 능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성장, 자, 어떻습니까? 여기 스타는 이제 니은번이죠. 성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성장 고점유는 전략사업부로 제품 수명 주기상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도 크지만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현금 유출도 많은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 측면이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성장 사업 단계는 마케팅 전개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가 필요하죠. 마케팅 능력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 퀘스천 마크는 개발 사업이죠. 기업. 자, 여기는 이제 도입부예요. 도입부.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제품을 본다면 도입부로 봐서 시설 투자와 자금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모험심이나 창업가정심, 을 발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성장 저점유율 전략사업의 제품 주기상 도입부다. 박스.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 투자. 박스. 노동력 증대가 필요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자금과 마케팅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스타 방향으로 이전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포기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스타 단계로 갈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성장 사업으로. 그래서 개발 사업 단계에서 모험심과 창업가에 대한 정신을 가진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추종 사업. 이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수익 추종 사업은 디귿번이죠. 캐시 카우. 그래서 현금 조서죠. 수익 추종 사업. 자, 여기는 이제 저성장 고점유율이죠. 자, 저성장. 자, 여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시장 성장률이 됩니다. 성장률 얘기하죠. 밑에가 시장 점유율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저성장 고점유율. 그래서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도입부 우리가 성장기, 성숙기를 더 보였죠. 성숙기는 기업의 자금줄이에요. 그래서 원가 자체를 우리가 따지는 혁신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성장 고점유율 사업부 제품 수명 주기상은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략사업부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사업부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원가 절감과 그 다음에 이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단계가 우리가 여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 단계죠. 수익 주종 사업 단계는 경영 합리화 능력을 지닌 경영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양 사업 마지막. 자, 우리가 사양 사업이 리을이죠. 또 사양 사업. 자, 사양 사업은 거의 뭐 포기하는 단계죠. 포기. 그래서 여기는 저성장, 저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태기에 들어갑니다. 세태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성장, 저점유율 사업부로 제품 수명 주기상 세태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산업 내에서 위치도 불리하므로 가능하면 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투입을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현금의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현금의 유입 극대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PCL은 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지금 정리가 첫 번째는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세태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그 사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네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응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그래서 대응 전략.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신 내용이니까 이제 지우고요. 대응 전략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 사업들은 이제 다 파트별로 매트리스를 다 아셔야 되고요. 자, 대응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4번의 대응 전략. 자, 기업번 우리가 그 어떻게 돼요? 빌드죠, 빌드. 자, 빌드 전략 육성. 그래서 확대 또는 강화입니다. 확대 또는 강화. 강화 전략.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전략 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 즉 시장 점유율이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개발 사업에 적합합니다. 개발 사업.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죠. 홀드. 유지하는 전략. 그래서 홀드입니다. 자, 여기는 그 수익, 자, 캐시카우가 적합하다는 거죠. 여기는 수익 조정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단위 현재 수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전략 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계속적인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강력한 수익 조정 사업에 적합하고요. 자, 수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확 전략. 그래서 우리가 하비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 전략은 하비스트 전략, 수확 또는 회수 전략. 자,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장기적 효과와 관계없이 단위 현금 회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사업 단위에 대한 투자를 극소화하고 중단해서 사업 단위를 이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극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업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의 투자를 극소화시키고 중단해서 사업 단위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약한 수익 조정 사업이나 개발 사업, 사양 사업에 적합한 거죠. 그 약한 수익 조정 사업이나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양 사업이라고 하죠. 사양 사업, 노후. 사양 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요? 개발 사업에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철수 전략입니다. 리을. 철수. 독이죠, 독. 사양 사업. 그래서 전망이 없는, 그죠? 자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을 판매 청산하는 전략으로 사양 사업. 전망 없는 개발 사업입니다. 전망 없는 개발 사업.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응 전략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바람직한 사업의 이동 방향은 개발 사업에서 성장 사업, 수익 추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올바른 자금의 이동 방향은 자, 캐시카우에서 자, 이렇게 개발 사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성장 사업으로 가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 우리가 그 정도 보시면 이제 거의 내용을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가시면 그 G2 맥켄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켄지에 대한 모형이 이 BCG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환경 전략 변수들을 반영한 우리가 사업부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산업 매력도의 평가 요소와 사업부에 대한 경쟁력 평가 요소를 밑줄만 쳐넣어보세요. 자, 산업의 매력도 평가 요소는 산업 매력도라는 건 시장 규모, 성장률, 수익률, 경쟁 정도, 기술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고요. 사업부 경쟁력에 대한 것은 시장 점유율, 관리 능력,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상표 이미지,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원가 구조, 유통망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각 사업부의 이 산업 매력도의 지수와 사업 경쟁력 지수의 값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의 속성별로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가중 평가 점수를 합산하면서 물론 이 가중치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산업 매력도와 사업부 경쟁력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서 매트릭스로서 9개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다각화 성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후방, 전방,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집중적, 수평적, 복합적 다각화가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매트릭스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것도 이제 타 과목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는데, 자, 네 가지입니다. 여기가 현존 제품. 자, 여기가 이제 신제품.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이고 신시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 침투가 되고 여기가 제품 개발. 여기가 시장 개발. 여기가 다각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와 구분을 해서 다각화 전략이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따로 봐야 되는데,
다각화라는 것은 뭐 에너지 기업이 건설 부분에 진출한다든가, 다각화요. 진출한다든가, 또 뭐 미디어 기업이 우리가 제조 기업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거 다각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 소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가는 방향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소매가 이제 이마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오는 통합이 후방 통합입니다. 통합이 되겠고, 생산자, 도매상. 자, 전방 통합은 이렇게 오는 거죠. 전방 통합은 또 우리가 수평적 통합인데, 도매상이 있으면 또 도매상이 또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수평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동등한 입장이죠.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수평적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볼게요. 앞쪽에서 타가먹어서 살쪘던 건데, 여기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집약적 성장은 또는 집중적 성장은 현재의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능한 기회를 확인하려는 전략입니다. 현재의 제품 및 시장과의 관련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엔소프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가 지금 제가 그린 거죠. 매트리스가.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교재를 50페이지 하고 있죠. 시장 침투 전략. 요거는 침투 전략은 현존 시장에서 현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쟁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어떤 미사용 고객층을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시장 개발에 대한 전략은 현재 제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이고,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약적 성장이고, 자, 통합적 성장은 오른쪽에 이 산업 내의 마케팅 시스템이 다른 부분과의 통합 기회를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한 산업이 성장 전망이 좋을 때나 기업이 산업 내에서 전방, 후방 또는 수평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얻는 것이 우리가 많을 경우에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형태는 지금 후방 통합이라는 거죠. 후방 통합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경로상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유통이 제조로 가는 거죠. 유통이 이제 제조로 가는 이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전방 통합은 제조가 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케팅 경로상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을 말하면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을 합쳐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고, 수평적은 동일 마케팅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동일한 경로상의 경쟁자끼리 하는 마케팅이 수평적 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각화 성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각화 성장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업이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각화. 다른 부분에서 또 다각화를 시킬 수 있죠. 형태가 이제 집중적 다각화는 현재 제품 계열의 기술이나 마케팅의 시너지를 갖고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이 호소하는 선선 전략. 신제품 추가, 기존 제품과 관련이 되고요. 수평적인 것은 현재 제품 계열과 관련이 없는, 기존 제품과 관련이 없는 거와 신제품으로 현재의 고객이 호소하는 전략이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복합적이라는 것은 복합적 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합적 다각화라는 것은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에 호소하는 선전 전략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각화라는 것은 앞쪽에서 봤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다각화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또 끊어서 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는 여기 그 중요한 게 지금 했던 성장률, 시장 점유율 매트리스 특징이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G 매트리스 포트폴리오 분석이 중요하니까 집약적 성장, 통합적 다각화 성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 마케팅의 계획 수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